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번 거에 30%씩 해야 돼요. 그럼 대출을 언제 갚아요? 저 대출도 있어요? 예. 대출부터 갚아야지. 야, 이 대출부터 갚고. 근데 뭐 대단한 촬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런 걸. 혹시 졸리 선생님 채널을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나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많이 봤는데 존리 선생님은 어저께 그저께 벌써 올렸더라고 저번 주에. 이 우리나라 이 현 상황 속에서 이 투자 상황이나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얘기했잖아. 주식은 변동성이 있다고. 그 변동성 중에서도 거의 겪어보지 못할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변동에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분명히 대답이 이런 걸 위해서 장기로 해야 된다. 단기로 해서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나이에도 그 가능하냐 투자가 지금 나이에도 노후 대책이 될까?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 군데서 몇 번씩 얘기하셨던 거지. 늦은 건 없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다라는 많은 분들이 얘기한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안 편하거든. 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 우리 감정 기복도 그런 거 아니야. 감정이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데 하루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좋아졌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선배님은 그러면 노후 때 언제쯤부터 하셨어요? 노후 준비? 여러분들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게 내가 일찍 여기 데뷔를 해가지고 20대 때는 나는 붙으면은 나는 뭐 세상 끝나는 줄 알았지. 개그맨 됐다. SBS 1기 공채 개그맨 됐다. 끝났네. 들어갔더니 이제 제일 막내니까 좀 힘들었지만 뭐 1, 2년 하고 바로 그냥 틴틴파이브로 떴으니까 20대 초반 나이에 이제 작지만 그래도 뭐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이제 돈 벌게 되고 하게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이제 연예인들은 많이 벌 수도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제 한탕을 노려가지고 한 번 뜨면 끝났구나.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IMF 때 그때가 상당히 변동이 많고 갑자기 뭐 이율이나 환율이나 막 널뛰게 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네. 떨어졌을 때 긁어모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 내가 한이 됐던 거는 현금이 없었어. 갑자기 뚝 떨어지고 갑자기 자산 가치가 하락이 되고 환율이 막 오르고 막 2천 얼마까지 갔다니까. 그때 적금이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막 돈을 갖다가 이제 막 저금하라고 돈이 없으니까 모으려고 은행 이자가 10몇 프로, 20% 이상씩 그때 갔어. 지금은 많아봐야 4%도 안 되잖아. 송은이가 그때 적금을 든 게 그게 뭐 10몇 프로짜리 그때 당시 들어갔고 지금까지 안 깼다라는 전무후무한 재테크의 그 정말 전설적인 이야기. 얘기가 지금 젊었을 때 노후 준비 얘기하다 지금 갑자기 송은이 선배님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는 이제 재테크 개념이 없었고 그냥 흥청망청 썼다 이거지. 그 짠한 형에서도 나왔잖아. 왜 그걸 또 두 번씩이나 물어봐갖고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지금 노후 준비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흥청망청 하다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점점 벌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연예인 또 수입이 때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또 그랬었는데 또 애들이 태어났네? 그 애들이 태어나니까 우유만 먹고 있지는 않더라고. 나중에 밥을 먹으니까 이제 또 쌀도 사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얘들이 또 학교를 다니니까 또 학비도 학원 다니 또 학원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돈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이제 그 소비를 줄이는 건데 이 자연스럽게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소비가 좀 늘어나고 점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상태로 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덧 나이가 50이 넘었네? 가만히 있어봐. 노후 대책을 안 했네? 대부분이 이게 노후 대책을 못 마련했을 텐데 나도 이제 노후 대책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아예 없지. 지금 빚 갚기 바쁜데 뭘 어떻게 해. 아유. 증권사 같은데 연금저축 뭐 펀드 이런 거 상품도 있고 하는데 뭐 이렇게 조금씩 넣으라 그러잖아요. 에? 근데 그렇게 조금씩 넣어서 그게 언제 큰 돈이 되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이게 조금 넣다 보면은 끝까지 못 달리더라고 보니까. 나도 친구가 이제 그 보험 쪽에 있어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포항공대 무기재료과 박사학위를 받았어. 이게 진짜 성공했다고 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전화가 왔어. 웬일이냐 했더니 야, 나 직장을 옮겼다. 근데 어디? 보험회사로 옮겼다라는 거야 박사님이. 그 당시 그 2000년 초반이었어. 우리나라에 이제 비로소 이제 변액 유니버설. 에이 참 발음 힘들게 만드네. 변액 유니버설이라는 보험을 이제 소개하더라고. 10년 만기였다고. 채웠을까? 7년까지 붙다가
그게 또 필요하대. 그게 희한하지 그게. 손해 보는 거 알면서도 너무 이게 급박하고 필요하고 안 그러면 이게 집값 뭐 저 집 뭐 저기 큰 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중간에 해지하면은 진짜 죽도 밥도 안 돼. 그러니까 만기로 완주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 한 방을 노리고 아니면 확 뜨는 걸 노리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지. 아직 안 왔어. 곧 올 거야. 아이고 잔 리 선생님. 네. 뭐 이게 좀 어수선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앉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거기가 편하세요? 네. 네. 요번 연대 선생님 나 그 소식은 들었어요. 부자 학교. 그거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 받는 원래 의도는 네. 그 학원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 사교육 할 거를 네. 좀 줄이고 그 돈으로 금융교육을 그렇죠. 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국영수 잘해갖고 부자 안 되거든요. 그거 투자를 가르치는 게 100배 난데 60대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30%가 탈북자, 그 다음에 연배원 사람들이 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유 생활력 강한 분들인데 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내가 기업을 갖는다는 거에 너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한 30대 중반인데 자기 재산이 4억이래. 북에서 왔는데. 나보다 많네. 네. 아,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아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네. 90%를 투자했대요. 5년 동안인가 4년 동안인가. 와.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제 생활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네.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활비가 안 들었대. 아니 그러면 지금 전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교육 내용에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실천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투자에 대한 두려움, 혹시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네.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 말은 곧 심리적인 두려움과 또 이거 이름은 어떡할까 포기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애들 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편견이 있는 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 제가 한 거 들으셨어요? 아니요. 아, 이거 우리 PD하고 저기 회식할 때 술 먹을 때 제가 인생에 돈이 다가 아니다. 돈이 다죠. 예? 우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네. 내가 막 돈을 아끼고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돈의 노예가 됐다고 그래요. 그쵸. 뭐 눈만 뜨면 그게 돈. 거꾸로거든.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기 싫기 때문에 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쓰고 난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막 친구들 술 사주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된 거지 이미. 연예인들이 영향력이 크잖아요. 예. 연예인들 보면 내가 부자다 그러면 다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요? 좋은 차 타는구나. 아니면 집이 멋있구나. 네. TV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뉴스 보면은 건물주, 네. 건물주. 그러면 사실 들여다보면은 그 대출이 그 한 80%. 아니, 그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내가 돈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막 비싼 시계 차고 연예인들 대부분 사기를 많이 당해요. 돈에 대한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사기치려고 하면 얼마나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저 진짜요? 아니 맨날 나한테 무슨 주식 사요? 내가 1억 드리면 2억 만들 수 있어요? 금융은 전문가라는 게 없어요. 왜 오셨어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내 경험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똑같은 주식인데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팔죠. 그쵸.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으면 다 똑같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란 뭐냐?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을 일시키는 게 어떤 게 가장 일을 열심히 시키는 건가. 내가 일하는 것보다 그렇죠.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적어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죠. 내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은지, 주식을 고르려면 뭘 봐야 되는지. 근데 그거를 다 누가 나보다 더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해야 전략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 내가 5년 안에 1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라이프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그런 전략이 나오죠. 전략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지금부터 세워야 돼요. 작금의 이 시기가 지금 엊그제부터 주가, 코스피, 코스닥 엄청 떨어졌잖아요. 지금 문이 많이 오시죠? 많이 오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요? 네. 주식이
유동성, 변동성이 큰데 이 변동성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주식 같은 경우 지금 엄청 떨어지는데 이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더 떨어질까 봐. 아니 그러니까 주식이든 ETF를 사건 투자하는 이유는 10%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투자했더니 10배, 20배가 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은 500만 원어치 샀는데 혹시 400만 원 되면 어떻게 될까? 아, 그렇죠. 그죠? 근데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근데 사람들은 막 여행 가고 막 500만 원 쓰면서 주식 투자해서 100만 원 떨어지면 떨어진다면? 잠을 못 자. 그렇죠? 아이고, 또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 벌었냐 하니까 100만 원 벌었대. 네. 그게 내 노하고 나는 상관없죠. 작게라도 예를 꾸준하게. 들어서 내가-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뭐가 힘들어요? 사람들은 내가 꼭 질문해요. 돈 생기면 뭐부터 해요? 그럼 다 회식해요. 또 아니면 뭐 놀러 가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죠. 그러니까 나부터 페이해야죠. 근데 지금 좀 약간 늦었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많이 늦었죠. 55세요. 그러니까 55. 내가 만약에 20대라 그러면 네. 10%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시간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번 거에 30%씩 해야 돼요. 그럼 대출을 언제 갚아요? 저 대출도 대출도 있어요. 있어요? 예. 대출부터 갚아야지. 이 대출부터 갚고. 50대에서도 이 은퇴 전략을 만약에 세우려면 50대 중반이면 직장에서는 이제 곧 은퇴인데요. 곧 은퇴가 바로 코앞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단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돼요. 온 가족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아끼고 나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 가족 구성원 중에 방향이 같아야 되지. 그렇죠. 그게 다르면은 그 부부싸움 나. 많이 이혼하는 이유가 돈에 대한 생각이 틀려서 그래요. 달라서 진짜 그게 생각이 다르면은 그래서 뭐 저기 성격 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하고도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파주에서 패밀리 캠프를 열었어요. 놀러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온 가족이 와서 그 금융교육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와. 놀랍게도 다 울어요. 그 어머니가 네. 아유 대표님 너무 고마워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그래서 그랬더니 처음으로 딸이 자기한테 말 걸었대. 엄마 우리 돈이 중요한 거 처음 알았어. 그게 돈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요. 이게 옛날에는 뭐 하나 사업 하나 그러면 공부나 열심히 해. 그렇지. 최악의 교육이죠. 공부를 남이 낸 문제를 맞추는 교육을 하잖아요. 네, 네, 네. 좋은 교육이 아니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는 아이들을 만들어야지. 사업도 이런 거 왜 안 하지 사람들? 네. 이거 하면 될 텐데? 네.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남이 얘기한 거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이거 하는 아이들은 이미 다 부자 되는 DNA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학원 보내지 말고 그 집에서 잠 실컷 자고 엄마 아빠하고 시간 같이 보내라 했더니 어떤 학부모가 진짜 학원을 끊었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우리 애들 학원 안 갑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 학원에서 공부해야 돼요. 애들 못 따라가요. 그래갖고 이분이 아니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학원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 애들은. 네. 근데 3년 지나고 저한테 와서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저기 인터넷 장사를 시작했는데 애가 돈을 너무 많이 잘 번대. 그래서 둘째 딸도 그만뒀어. 셋째는 아들인데 중학교 올라가면 그만둘 거래. 꼭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지. 그래서- 한 길만 가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애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공부 잘하는 말을 안 해요. 절대로. 대신에 공부 잘하는 말을 안 하는데 1등을 하라고 그래요. 네가 잘하는 분야에서 그렇죠. 1등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이 안 간 데가 1등. 안 간다. 그렇죠. 자꾸 다른 걸 찾게 되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국영수에서 1등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1등부터 5등은 칭찬받지만 나머지 95%는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교육은 1등을 키우는 교육이고 다 남을 들러리예요. 미국에서는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지 않거든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죠. 그리고 성인 되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 밖에서 나가야 돼요. 그 미국에서 데이트하더라도 그 가장 그 남자가 조금 못 믿어온 친구들은 이제 계속 부모님 밑에서 사는 친구들, 독립 자꾸 안 하는 친구들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애들을 해방시켜야 돼.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아동 학대야. 애들 수능 시험 1등급, 2등급 하잖아요. 소고기도 아닌데. 그래서 등급을 안 하는데요. 아유, 네. 우리 애가 뭐가 못나서 1등급, 2등급이에요. 남이 낸 문제를 푸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남의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본인의 네, 회사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거. 그래서 미국이 창업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가장 창업비율이 낮은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구글이 있잖아. 아마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 아버지가 부자여서 부자 된 사람 거의 없죠. 그러네요. 다 창업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때, 30대 때. 야,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그래도 이게 세습을 하네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너 부자 될 거야. 그 공식이 안 맞아요. 실질적인 습관 들이는 거, 그렇죠. 나이 어릴수록 빨리 가르쳐야 되는 좋죠. 거. 근데 유태인은 한 살 때부터. 에이, 걔네 지금 진짜로. 이거 쇼츠 쓰려고 그러네. 아니, 한 살이면 선생님이 아웅 이러는데 그죠?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너 왜 부자가 돼야 돼? 그러면 유태인들은 분명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또 직업이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돈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거는 분명히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그냥 말씀이신 돈을 거죠. 다스려야 되죠. 네, 다스려야 된다. 돈을 네, 관리할 줄 알아야 예, 돼. 돈은 멀리하면 안 되죠. 돈은 가깝게 하고 다 경제 독립을 하고 싶어야 되고. 사연이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좋은 얘기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58세로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으로 2억 정도를 받을 예정인데 지금처럼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제가 자영업에 도전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아니면 퇴직금을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표님한테 돈을 맡길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